퇴직 후 3년이 지나고 나서야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제 노후는 계획이 아니라 착각이었다는 것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퇴직을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퇴직하신 분들이라면 이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적어주세요. 저희가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소통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퇴직 3년차 제 노후는 왜 착각이었는지 그 솔직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최영희입니다. 올해 66세이고요. 서울 강서구에 있는 교육지원청에서 32년을 근무하다 정년 퇴직했습니다. 퇴직할 때만 해도 저는 제 노후가 남들보다 훨씬 안정적일 거라고 믿었어요. 퇴직금 1억 1천만 원에 월 국민연금 127만 원, 그리고 20년 전 갭투자로 마련한 아파트까지 있으니까요. 제 주변에서는 이런 저를 부러워했고 저 역시 나름대로 준비된 인생이라 자부했죠. 그런데요, 그게 바로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준비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계산만 했지 실행 연습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허점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퇴직 후 첫 1년은 천국 같았어요. 아침 7시에 눈을 떠도 굳이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여유, 미뤄왔던 여행도 다녀오고 친구들과 낮술도 한잔하며 웃을 수 있었던 시간. 특히 손주가 태어나면서는 육아에 도움을 주며 하루하루가 보람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해부터였습니다. 전기세, 관리비, 자동차 보험, 손주의 장난감, 딸의 갑작스런 병원비, 아들의 주택자금 보태기, 조카의 결혼 축의금, 어느 날부터는 카드값이 빠져나가는 날이 두려워졌어요. 왜냐면 연금만으로는 버틸 수 없는 구조가 돼버렸거든요. 분명히 절약한다고 했는데도 이상하게 잔고는 매달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혼자 앉아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퇴직한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통장에 남은 돈이 4,700만 원밖에 안 남은 걸 발견했어요. 무려 6,300만 원을 어디에 썼는지도 모르게 날려버린 겁니다. 당황스러웠고 무서웠어요. 이대로라면 2년 안에 모든 돈이 사라지겠다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돈이 아니라 그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기억조차 안 난다는 거였어요. 아이한테 돈 준 것도, 지인 부탁 들어준 것도, 건강식품 산 것도 다 그때는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보니 안 써도 될 돈이었더라고요. 가장 후회되는 건 습관처럼 준 돈이었어요. 딸이 손주 옷 사달라고 하면 그래, 사줘야지 하고 아들이 결혼할 때 이 정도는 줘야지 체면이 서지 하며 2천만 원을 줬고 친구 모임에선 매번 계산을 도맡아 했어요. 어느 날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왜 나를 위한 소비는 이렇게 조심스럽고 남을 위한 소비는 이렇게 관대했을까? 그때 깨달았어요. 나의 착한 소비가 결국 내 노후를 망치고 있었다는 걸요. 정신 차리고 주변을 보니 비슷한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누구는 전 재산 9천만 원 중 6천만 원을 아들 집 사주며 날렸고 누구는 다단계 건강식품에 빠져 매달 50만 원씩 쓰다가 통장이 텅 비었고요. 나는 아닐 거야 했던 사람들이 죄다 조용히 가난해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바로 진짜 무서운 점입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가난해진다는 것. 이런 상황에서 제가 만난 전환점은 구청 평생교육관에서 열린 노후 소비관리 강의였어요. 처음엔 또 뻔한 얘기 하겠지 했는데 강사가 던진 한마디가 제 심장을 때렸습니다. 지금 잔고가 아니라 5년 후의 잔고를 상상해 보세요. 그 말에 전 바로 가계부를 꺼내 썼어요. 월 고정지출 통신비 12만 원, 보험료 21만 원, 건강식품 18만 원, 자녀 지원 25만 원, 교통비와 생활비 35만 원. 이미 연금보다 지출이 30만 원이 많았고 이 구조는 제가 숨만 쉬어도 적자가 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바꿨습니다. 첫 번째로 한 건 고정비를 줄이는 습관이었어요. 보험은 중복 보장 확인하고 두게 해지
통신사는 알뜰폰으로 바꾸고 건강식품은 의사랑 상담해서 오메가3 하나만 남겼어요. 그리고 무조건 주던 돈을 조건부로 빌려주는 돈으로 바꿨습니다. 자식들에게는 이렇게 말했어요. 앞으로 돈이 필요하면 메모해서 요청하고 필요성과 금액을 같이 설명해줘. 줄 수 있는 선에서만 도와줄게. 처음엔 서운해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더 건강한 대화가 가능해졌습니다. 두 번째는 소비 전 3일 멈춤이에요. 무언가 사고 싶을 때는 지금 당장 사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어요. 홈쇼핑에서 본 전기 안마기도 친구가 추천한 3개월치 비타민 세트도 3일을 기다리면서 결국 안 샀어요. 셋째는 소비 대신 활동을 넣는 거였어요. 예를 들어 돈 쓰던 자리에 시간을 쓰는 거예요. 예전에는 답답하면 쇼핑을 했는데 이제는 동네 도서관이나 무료 강좌를 찾아갑니다. 외롭다고 느끼는 날엔 탁구장 가서 땀 한 바가지 흘리고요. 해보신 분은 아마 그 행복감을 아실 거예요. 돈은 안 나가는데 오히려 마음은 더 채워지더라고요. 1년이 지난 지금 제 통장엔 매달 35만 원씩 남습니다. 이건 줄여서 남은 돈이 아니라 지켜낸 내 자존감이에요. 자식에게 당당할 수 있고 친구들에게 허세 없이 나를 보여줄 수 있고 무엇보다 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게 진짜 돈보다 귀한 자산이더라고요. 이제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노후는 계획인가요? 아니면 저처럼 착각에 머물러 있진 않나요? 퇴직 후의 삶은 돈보다 중요한 게 구조입니다. 지출 구조, 관계 구조, 감정 구조. 이 세 가지를 정리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돈도 금방 사라지고 관계도 소진되고 나라는 사람도 버거워집니다. 지금 당장 지난 6개월간의 소비를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다음 달부터 무엇을 바꿀 수 있을지 종이에 적어 보세요. 완벽하게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요. 단 30%만 바꿔도 1년 뒤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말 전하고 싶습니다. 내가 불안한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이 어디로 가는지 몰라서다. 저처럼 후회하기 전에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혹시 주변에 지금 돈 걱정, 노후 불안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정말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거든요. 우리 함께 노후를 지혜롭게 살아가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